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자, 이번 컨퍼런스에서 들고 온 엔비디아의 슬로건입니다. I am AI. 이 정도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여러분, 요새 챗 GPT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챗 GPT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컴퓨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 인공지능에 있어 챗 GPT는 아이폰급이다. 저는 진짜 격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최근 컨텐츠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챗 GPT가 생각보다 더 대단해요. 쓰면 쓸수록, 알면 알수록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챗 GPT를 학습시킬 때 A100이라는 엔비디아의 서버용 그래픽카드 하나당 2천만원짜리 하는 거 10,000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2.5만 개 정도를 운용해서 챗 GPT를 구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니, 챗 GPT가 뜬다니까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AI 관련주 도대체 뭘 사면 되냐?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딱 한마디 합니다. 진정한 AI의 승자는 사실 엔비디아라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역시 훌륭한 기업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뒤에서 조용히 웃는 기업입니다. 미국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쓸어 담은 건 금광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광부에게 곡괭이를 판 회사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는 그 곡괭이 회사 같은 거죠.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와 같은 챗봇 서비스나 생성 AI로 대격돌 중이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구글이 본인들의 검색 요구에 AI 기능을 통합시킨다면 대략 50만 개의 서버와 410만 개의 A100 그래픽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이 말은 서버 네트워킹 비용으로만 약 130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시장을 포기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클라우드인 애저에 AI 그래픽카드와 솔루션을 통합하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노리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테크 기업까지 자사 데이터 센터 안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꽂기 위해 눈을 시뻘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엔비디아의 이익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원래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 게이밍 회사였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은 26.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3년 평균 성장률 역시 2%, 거의 동결이고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어느덧 비중이 6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이 무려 58%나 되고요. 더 어이없는 건 시장 점유율 90%. 네, 압도적 독점 기업입니다. 나머지 10%는 AMD가 잡고 있죠. 뒤에 전문 시각 하나 자동차 분야, 지금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만 엔비디아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급으로 커질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300조 시장인데 자율주행 부분 역시 똑같이 300조 시장이고 AI 및 옴니버스, 메타버스예요. 이건 역시 300조 시장이죠. 오히려 주력이었던 게이밍은 100조 단위의 시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게이밍 GPU 점유율 86%, 데이터 센터 점유율 90% 이게 아니라 바로 쿠다 프로세서에 있습니다. 자, 쿠다라는 건 엔비디아가 만든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자 API 모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GPU, 그래픽카드의 가상 명령어 셋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 시장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아까 말했던 A100 칩, 이게 AI 연산용 칩이죠. 이거를 잔뜩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쿠다 모델 생태계를 확대해요.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 딥러닝을 할 때 필요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인데 여기서 이 쿠다가 없으면 이걸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 쿠다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쿠다 개발자 수가 4년 만에 3.5배로 늘었고 쿠다 다운로드는 4년 만에 4.5배가 늘었죠. 말 그대로 AI 생태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다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 호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PC 제조자나 클라우드 사업자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하이퍼스케일러 시스템이 전부 다 엔비디아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5만 단체들이 전부 다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로 GPU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다시 엔비디아 AI 연상용 칩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결국. 쉽게 말해서 애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엔비디아 제품에 이 딥러닝 계가 락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최근 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사실을 발표합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the next generation. The engine of the world's AI computing infrastructure makes a giant leap. Introducing
NVIDIA H100. 야, 이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전작이었던 A100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카드에 이어 진짜 괴물, 신작인 H100이 등장합니다. 지금쯤 슬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하나둘 꼽히고 있을 겁니다. 공정 같은 경우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줬고 아키텍처 구조는 이렇답니다. 이거 설명하면 다들 나가시겠죠?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연산 속도예요. 연산 속도. 여기 보시면 부동소 수점 계산 방식에 따른 연산 속도가 일단 2배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H100 GPU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단순 2배가 아니라 훈련 부분에서는 전작 A100 대비 9배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추론에서는 무려 30배,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에서도 7배 이상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불리는 GPT나 버트,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은 이 새로운 H100 그래픽카드로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하고 훨씬 더 빠르게 추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무조건 사가야 되는 겁니다. 이 H100 그래픽카드 8개와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를 넣은 요 BGX H100, 자 이거 모든 기업들에서 손에 넣으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덕인지 역시 엔비디아 실적은 선방을 해주었어요. 예상치보다 더 좋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 예측이 0.81달러였는데 실제치는 0.88달러로 거의 10% 이상 잘 나왔죠. 주가도 애프터장에서 거의 8% 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정직해요, 미국 주식이.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덧 저점 대비 거의 2배 올랐고 많이 비싸진 주가가 됐어요. 대표적 밸류에이션 수치인 포워드 퍼 같은 경우는 60이 넘었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쌀 때 사야 좋은 주식인 겁니다, 여러분. 각설하고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냥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로 친숙한 회사지 사실 AI와 메타버스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는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그 엔비디아가 10수년간 게이밍 및 그래픽 처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플랫폼 옴니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개발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배포까지 완벽한 컴퓨팅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면 가게가 나오는데 이 라면 가게 놀랍게도 가상의 가게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리법칙을 컴퓨터로 구현해내고 아마존, 지멘스, BMW 등 다양한 공업 공장에서 이 엔비디아가 빠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정말 많은 분야 등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와 완벽히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꼭 이렇게 가상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건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부터 건축 설계, 그다음 공공 설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자연의 매개 변수들을 연산함으로써 기상 예보 및 우주 탐사까지 거의 많은 부분에 범용성 있게 사용되는 게 이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마존의 로보틱스 및 물류체계 개선 역시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독일 최고의 공학기업 지멘스 역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데 엔비디아와 밀접하게 협업했습니다. 펩시의 물류 창고 역시 엔비디아의 시각화 AI를 사용해서 물류를 압도적으로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산업 역시 엔비디아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광학 현미경뿐만 아니라 각종 시뮬레이션 및 AI 분석, 처리 연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는 다양한 부분의 의료 계통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 실적 발표 때 CEO인 젠슨 앙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기술적 혁신의 누적으로 AI가 변곡점에 이르렀다. 생성 AI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AI를 채택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AI에 대해서 좀 긴박감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